안으로는 당 쇄신 방향, 또 밖으로는 협치 복원을 놓고 내후외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난 14일에 쇄신 의총을 했는데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아직까지 출범의 방향도 못 잡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격적으로 권력 투쟁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든 당 주류든 비주류와 뭔가 차기 공천까지 이어지는 권력 투쟁이 서서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주곡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혁신위 구성이 결국은 공천의 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의원들의 대의원들의 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나아가줘야 돼요. 그리고 당의 쇄신안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당 쇄신안이 고강도 쇄신안이 나올 경우에는 기존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거예요. 아까 국민의힘 비판이나 대통령실 비판할 때도 비판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도 전 똑같이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정치 논리로만 정치를 해요. 국민 여론을 안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왜 화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왜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이거 바라보지 않고 그 친명계라고 나서는 뭐 이른바 취리애니 어쩌니 뭐 하는 이런 의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착각에 지금 빠져 있고요. 강성당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당원들은 사실 자기들의 목소리만 낼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비명계라고 불리는 의원은 내가 어떻게 살까만 생각하면서 당에 기여할 방법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외곽에서 비난하고 때리기만 하고 도망가는 그런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가서 이재명 리더십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선택과 앞으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쇄신 의총, 쇄신의 대상이 뭐 의원인지 지도부인지 또는 이재명 대표인지 뭐 아무것도 정해지지가 않았고 안개 속입니다. 이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요. 본인이 임명하는 시기에 본인이 친한 사람 위주로 혁신위를 꾸린다면은 이거는 혁신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 시즌2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연장선상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면은 혁신위 위원장까지 겸하는 게 맞지. 뭐 자기랑 친한 사람 내세우면은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스스로 아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가깝거나 넘는데 왜 우리 민주당 지지율은 이렇게 낮을까? 예. 그렇게 안 좋은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지. 그래 내년 총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못할 거고 그럼 우리가 그냥 적당히 공천하면은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면은요 민주당 쇄신, 혁신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쇄신과 혁신의 대상은 나 이재명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혁신위를 띄울 생각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 선임부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명계는 외부 인사를 안 치고 전권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흔들기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네. 이런 스탠스라면 민주당이 혁신이 될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혁신위원장 누가 맡을 거야? 네. 누구를 혁신위원장 시킬 거야? 이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자 이제 김철수라는 분이 혁신위원장 합니다라고 했을 때 네. 많은 국민들의 반응이 이게 뜨뜻미지근하면 그 혁신위는 그냥 처음부터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딱 누군지 얘기를 했을 때 뭐? 정말? 그 사람이 혁신위원장 한다고? 라는 관심을 이끌 만큼 새로운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되어야 네. 민주당은 바뀔 수 있고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의 혁신위에 정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45.6이고 반대가 35.7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혁신위에 정권을 줘서 민주당을 수술대에 올려서 정말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 그러한 정권을 주는 것이 맞다.
그냥 본인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민주당 혁신위에 전권을 주자 이런 비명계 주장에 대한 여론 찬성이 45.6, 반대가 35.7, 혁신위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데 자, 전권을 주는 방식 김평론가님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 제밥이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엄연하게 있는데 혁신위원장 당대표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시키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누가 그거 막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아무리 혁신위원장이 새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당대표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조를 맞춰갈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당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지금 잘 모르겠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이재명 대표가 진짜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 국민이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정말 잘라낼 수 있을까? 글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봉투 의혹 사건 벌어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 뼈와살을 잘라내는 기분으로 뭔가를 혁신을 하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불신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혁신위원장, 당대표가 개입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 이런 요구가 더 커진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택과 쇄신 의지가 저는 혁신위원장 임명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혁신위원장에 대한 지금 비명계의 요구나 당 대표가 정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 어느 쪽이 더 높아질 것인가 하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혁신이 제대로 못 구성하면 제가 볼 때는 바로 비대위 구성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 민주당 그야말로 혼란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서로를 뭔가 겨냥을 하고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은 멀리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자꾸 전쟁하려고 하는 것 같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기를 기대하는 예. 국민들의 마음, 야권 지지 성향의 지지자들의 마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끌고 와야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생각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지지자들,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온 게 아니라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혁신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대의원제 폐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솔직히 대의원제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이슈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여야 되는지 좀 의아한 그런 국민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의원제 그냥 이참에 다 없애버리자. 네. 그 대의원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나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대의원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이것도 정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완전히 다 없애자고 얘기하는 것도 전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일부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당원하고 대의원하고 그러면 똑같은 자격을 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의 권리당원의 비율보다 대의원의 투표 표 가중치 기준 비율이 더 높았잖아요. 그걸 한 40%까지 지금 줄여놓은 상황이긴 한데요. 한 표의 가치가 다른 일반 당원의 표에 한 5, 60표 정도 가치가 되는 건 지나치게 과하다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당을 지켜온 사람으로서의 어떤 당을 앞으로 지킬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건 좋지만 5, 60표 정도까지 가치를 매겨주는 건 제가 볼 때도 너무 지나치게 과해요. 네. 그렇다면 그 가치를 10표든 낮추고 대의원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쪽 유리한 방향으로 좀 더 끌어오기 위한 예. 줄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한 전략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2015년이었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당대표가 대표가 되고 바로 있었던 재보궐선거 내석을 모두 내주고 참패했을 때 문재인 당시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장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김상곤 혁신위가 예. 가장 정치개혁의 주요 화두로 던진 것이 민주당 당원 80조입니다. 근데 그 당원 80조를 뭐 이재명 당대표가 바꿔버렸어요. 과거의 혁신을 본인이 이제 되돌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이 과연 어떤 혁신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 민주당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혁신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지만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정 좀 해주시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은 김남국 잘못됐어. 김남국 좀 탈당시켜, 제명시켜.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진상조사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당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유, 탈당까지 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이 과연 어떠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장승철 수장한테 부탁 말씀드릴게요. 좀 민주당에 대해서 좀 좋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냉정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자기 당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 혁신하고 정치 교체해버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하고 같이 끝나는 것이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이재명식 정치의 모습을 못 보여줄 거면 뭐하러 당대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쇄신이 예.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요. 저도 이제 민주당 칭찬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양이원영 의원 같은 분들이 나와서 아니 왜 우리가 도덕에 연연해야 돼? 네. 우리 거기 왜 강박관념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김남국 의원은 거짓말 안 할 친구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예. 하고 있는 민주당을 예. 어떻게 제가 비판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잘못됐고 이런 분들의 발언을 좀 자제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혁신의 상식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평론가께서 서로 양측의 진영에 좋은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여야가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